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카오페이 손해보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허진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를 넘어 보험사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제목으로 AWS와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함께 만들고 있는 보험산업의 혁신적인 사례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데요. 먼저 보험산업의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 이 디지털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김희준 CTO님을 통해서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의 혁신적인 보험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보험 가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신데 아마 모든 분들께서 가입해 두신 보험 상품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보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제 경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3년 전에 건강보험 상품을 하나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은 20년 동안 납입하는 보험이었고, 결정적으로 저희 어머니의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존 보험에 대해서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보험 상품을 가입하거나 이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어머님의 지인, 학교 친구, 아니면 아는 지인과 같이 대면 채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하는 보험 역시도 20년 납입, 30년 납입, 장기 보험에 많은 큰 비중을 갖고 있고, 보장받는 것 역시도 특정 이벤트, 사고나 질병과 같은 것들을 주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기술이 크게 발전을 하고, 이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이 보험 산업의 큰 고객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 보험 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적인 요구 사항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보험 산업 역시 계속 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보험 산업의 변화의 가장 큰 예시로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인 디지털 보험의 등장입니다. 디지털 보험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디지털 보험은 기존 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험에 대한 가입, 보험 설명,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과 같은 보험과 같은 모든 업무 프로세스들을 디지털 채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급하는 보험 역시도 온디맨드 보험이 주를 이룹니다. 온디맨드 보험이란 마치 저희 AWS 서비스처럼 필요할 때마다 쉽게 가입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온디맨드 보험을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보험이 기존 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을 보장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해외여행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날 때 공항에 도착하고 비행기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외에 도착해서 다양한 물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편함들을 보장한다거나, 저희의 소중한 휴대폰이 파손될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을 디지털 보험이 현재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보험들이 어떤 보험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자동화시키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최신 기술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oT 센서를 통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월별 보험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고객들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더 커스터마이징된 보험 상품들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와 같은 이런 보험 업무들을 AI와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보험 업무 프로세스들을 자동화시키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생성형 AI 기반으로 고객분들에게 더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은 어떤 특정 산업에 큰 혁신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글로벌 여러 곳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은 오픈소스라는 이름으로 사용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쿠버네티스라든가 스파, 그리고 허깅페이스에 올라온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들을 회사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신 기술들을 직접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운영 리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보안을 담당하고 패치, 자동화, 그리고 페일오버, 백업과 같은 다양한 운영에 대한 리소스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많은 운영에 대한 리소스는 이 기술을 활용하는 데 큰 허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AWS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고객분들이 더 쉽게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매니지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당 기술을 사용하셨을 때 필요했던 운영적인 리소스들을 AWS가 대신 부담하면서 고객분들이 더 기술을 활용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릭 몇 번으로 클러스터를 만든다거나 보안, 패치, 백업과 같은 것들을 자동화시킴으로써 이 고객분들이 이 기술을 더 활용하고 사용하는 데 집중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AWS에서는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은 비금융회사가 설립한 최초의 보험사입니다. 3년 전에 설립이 되었고 신규 보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 서비스들을 빨리 출시해야 됐고 디지털 보험사인 만큼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최신 기술들을 빠르게 내재화해서 활용해야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설립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이러한 과제들과 고민들을 AWS를 통해서 풀어나가셨는데요. 이제는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의 김희준 CTO님을 통해서 어떻게 AWS와 함께 혁신적인 사례를 만들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김희준 CTO님을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CTO 김희준입니다. AWS 서밋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굉장히 설레고 또 긴장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세션에서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지난 21년 업계 최초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보험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홍보성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단순히 클라우드를 도입했다거나 AWS의 어떤 기술들을 사용했는지 나열식 설명이 아니고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IT 기반의 회사나 다이렉트 손해보험사의 기술 조직들, 금융사의 기술 조직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혹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고민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은 출범한 지 이제 막 2년 남짓된 신생보험사입니다. 2022년 4월 정부로부터 디지털 손해보험사 인가를 받은 뒤로 2022년 10월 첫 영업을 개시했고 지금까지 6개 이상의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비금융회사가 만든 첫 번째 손해보험사입니다. 기존 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자원이나 리소스의 혜택 없이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시장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많은 크루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도 곧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을 개시한 지 채 1년이 조금 넘지 않은 시점에서 성과를 언급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서비스를 제공한 지 10개월 만에 100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저희 보험 상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라는 특성에 걸맞게 저희는 저희 보험 상품을 판매, 대리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전화 등을 통한 일련의 가입 권유 없이 60%가 넘는 고객들이 저희 서비스를 직접 방문하셔서 보험 서비스를 가입해 주고 계시며 이렇게 가입하셨던 고객 중 30%가 넘는 고객들은 저희 보험 기간이 종료되어도 저희 다시 보험 서비스를 가입해 주고 계십니다. 10개월 만에 100만 명이 넘는 고객을 모으고 60%가 넘는 올가닉 유저, 리텐션 30%라는 지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정말 많은 요소들이 필요했지만 저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아키텍처의 혁신과 일하는 문화를 만든 것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기술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고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고민했는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IT 기업들에서는 이제 당연하거나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 금융,
적어도 보험업계에서는 생소하거나 이제 막 도입을 검토하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고객에게 이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혁신이라고 이름 붙이기엔 좀 거창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의 화려한 향연이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법도 하지만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에 조금은 진실된 고민과 소박한 해결 방식들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보험사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중 핵심은 바로 비즈니스를 철화하는 IT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IT 시스템은 기간계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백오피스 툴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 보험료 계산과 같은 비즈니스의 핵심 로직과 재무제표 산출과 같은 금융기능, 그리고 ERP 시스템이 총망라된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저희도 다른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사를 출범시키기 위해 기간계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소위 업계에서 말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것인데요. 기존 보험사의 모델을 기반으로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시스템으로는 저희가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프로덕트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8개의 모듈이 모여서 거대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이 시스템은 작은 변경 하나에도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예상치 못한 오류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을 동작시키려면 메인 프레임급의 거대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서버와 IDC 상면,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IDC의 분산, 재복구, 정말 많은 것에 비용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변화를 적용하려면 특정 솔루션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벤더가 해당 변화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변화가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프로덕트 중심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유연한 아키텍처와 효율적인 리소스 활용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개발자들과 운영자들의 협업이 원활해야 하며 강력한 보안과 내결함성도 포기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저희의 도전은 빠른 비즈니스를 위해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부터 출발했습니다. 다양한 변화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성과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아키텍처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덕트 중심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하며 다른 고민 없이 오롯이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결국 클라우드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다양한 CSP 중 AWS에 제공하고 있는 프로덕트와 기업 문화가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와 제일 잘 맞는 CSP로 생각되었습니다. 구조를 개선하고 시스템 아키텍처를 하나씩 변경해 나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AWS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저희 크루들과 AWS의 솔루션 아키텍트, 어카운트 매니저와 함께 한 팀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마치 한 팀처럼 일하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원팀 스피릿이 초기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출범한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두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프라 레이어를 최대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바꾸고 이를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 위에서 개발자들이 애자일하게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개선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의 모든 인프라 레이어들은 전부 코드로 구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서버들의 OS 설정,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의 세부적인 옵션들, 네트워크 구성들이 전부 코드로 관리되게 되면 시스템과 인프라를 만드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동화를 통해
인프라의 변경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반복되는 작업을 최소화하면 개발, 검증, 프로덕션을 분류는 서비스 환경 구성에 필요한 시간과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며 결국 이는 시장 진입 속도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에서는 필요할 경우 불과 몇 시간 이내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빠르게 구축하더라도 기존 인프라와 같은 일관성은 보장되며 빠르게 구성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 잠재적인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기존 인프라 레이어들이 갖추고 있던 다양한 자동화된 파이프라인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거대한 모놀리식 아키텍처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작은 변경 하나가 미치는 영향을 시스템 전체라는 점입니다.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려고 할 때 이러한 구조는 프로덕트 조직이 기민하게 일하는 것을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여타의 MSA 프로젝트와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축 자체가 프로젝트의 목표가 아니었고 각각의 보험 도메인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 MSA였다는 점입니다. 자연스럽게 반드시 필요한 모듈부터 별도의 서비스로 분리해 나갔으며 계약, 고객, 보상, 재무, 마감 등과 같은 주요 도메인이 별도의 페이지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페이지로 서비스를 분리해 나갈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점은 바로 원장 DB라고 불리는 메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트랜잭션, 트래픽 의존도에 대한 분리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와 트래픽이 이 메인 DB에 집중되는 구조는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를 도입했다고 해서 개선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희는 기존 아키텍처를 마이크로 서비스화하면서 단순히 워크로드만 분산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메시징 기반의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구성하였습니다. 보험 상품의 가입과 설계, 보험료의 계산, 언더라이팅, 클레임 등 기존 보험 도메인을 70여 가지가 넘는 서비스 레이어로 분산시켜서 각 도메인의 변경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각 서비스들은 AWS MSK 기반의 메시징 시스템을 통해서 통신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보험 상품의 계약을 설계하고 청약을 완료할 경우 이 이벤트는 시스템 전체에 브로드캐스팅되어서 해당 메시지를 구독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동시에 이벤트를 처리하게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조직이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영향도 분석과 같은 일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프로덕트 조직이 프로덕트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와 같은 아키텍처를 구성하여 도메인별로 조직의 관심사를 분리해내게 되면 프로덕트 조직은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서비스에 녹여내기 위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동시에 고민될 때 기존의 인프라로 다양한 프로덕트 조직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게 됩니다. 한정된 자원을 점유하기 위해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개발, QA 환경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개발, QA 레이어도 아키텍처에 맞춰 다양하게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각각의 프로덕트 팀들은 본인들의 관심사나 프로젝트 이슈에 맞춰서 다양하게 개발, QA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환경들은 온 디맨드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삭제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에서도 기존의 자동화된 빌드 배포 환경도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개발된 내용들은 치열한 내부 검증 과정을 거쳐 통합 QA 환경에 빌드되고 QA팀과 SRE팀의 꼼꼼한 검수 이후 고객에게 제공되게 됩니다.
금융사의 개발 QA 환경은 단순히 서버 한두 대로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거시 시스템의 연동, 대외계의 연결, 30여 가지가 넘는 솔루션의 연결과 동작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만약 저희가 기존 인프라로 이런 환경을 구성했다면 한 페이지당 수십 대의 서버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환경은 가상화도 답이 아닙니다. 클라우드, 유연한 인프라,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수많은 기술들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결국 크루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데브옵스가 아니고 아키텍처 전반의 모든 것이 결국 데브옵스라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테스트, 프로덕션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 전부 자동화가 가능하게지며 각각의 이벤트 트리거들이 안전장치로 동작해야 합니다. 여러 단계의 프로세스와 다양한 기술들이 예상치 못한 오류를 방지하고 실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감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작고 빠르게 시스템이 변화한 것이 가능해지면 조직은 작은 시도를 여러 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빠짐없이 측정되고 개량화되어서 조직의 리뷰나 회고에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되고 있으며 결국 직원 모두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적어도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에서는 데브옵스가 특정 조직이나 직무를 구분하는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개발 문화를 지칭하는 뜻으로 통합니다. CI/CD, 지라와 같은 데브옵스 툴들이 데브옵스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문화가 바뀌는 것을 저희는 데브옵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술 트렌드는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고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며 안전하게 저장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전통적인 자바 어플리케이션 구조인 웹, 와스, DB로 구분되는 티어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키텍처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지탱하는 기술들은 전문적이고 많은 운영 노하우를 요구합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단순히 기술의 구현과 적용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구축과 운영을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트러블 슈팅 방법도 익혀야만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시스템에 적용하고 운영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 저희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쿠버네티스, 배치 프레임워크, 아파치 카프카, 마이스퀘어 클러스터, 레디스, 멤게시티, 몽고DB와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아키텍처에 녹여내기 위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도 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도 최대한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큰 고민거리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과 성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은 저렴하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존보다 더 많은 비용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AWS에 다양한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인텔 베이스드 아키텍처에서 벗어나 ARM 베이스드 아키텍처로 변화를 추진한 것도 바로 일환입니다. 저희는 모든 인스턴스와 EKS 노드 그룹, 워크로드를 암빌드를 거쳐 그라비톤으로 전환하였고 이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비용을 기존 대비 40% 이상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의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라비톤으로 95% 이상 전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리저브드 인스턴스 커버리지를 95% 이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세이빙스 플랜을 통한 비용 절감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감한 비용은 다시 프로덕에 재투자하여 선순환의 플라이휠을 돌리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면서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안정성과 신뢰성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그치지 않고 견고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 컨트롤 타워, 가드 듀티와 같은 다양한 AWS의 보안 솔루션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로서 실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금융회사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재해복구 훈련이라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재해복구 훈련을 실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상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 중인 ICD 하나를 중단시켜 보면서 우리의 의도대로 시스템이 동작하는지 검증하거나 AWS 폴트 인젝션 서비스를 통해 실제 워크로드에 오류를 주입해 보면서 카오스 엔지니어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바로 그 예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데이터의 생성 주기는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프로덕을 만들면서 생기는 수많은 호기심과 궁금증들은 기존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는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 처리에 드는 비용은 여전히 고비용이며 한 번 구축된 일련의 ETL 파이프라인은 마치 가설된 배관처럼 변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처리 환경은 최대한 유연해야 하며 원하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가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공된 데이터는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생명력을 부여하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생각의 속도는 무한하고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은 찰나에 가깝습니다. 데이터를 보다 간단하게 만들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야 하며 데이터 사용 방법에 대한 민첩성은 높여야 합니다. 저희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은 AWS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데이터 처리 환경 기반 위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카탈로그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고 또 이를 쿼리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버리스 아키텍처와 다양한 매니지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내리는 의사결정은 크던 작던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보장하게 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쌓인 데이터는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소재이며 이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직감이나 추측을 배제하고 비즈니스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문화는 클라우드 환경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은 저희가 고민한 내용 중 많은 내용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새로운 아키텍처로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인프라를 유연하게 만들었으며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은 우리가 고객과 프로덕트 중심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이제 프로덕트와 서비스란 이름으로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해야겠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저희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전체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출시 속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2배 이상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고
시스템적으로도 저희 사업 초기에 보험 기관계 시스템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5배 이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혁신은 결국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사항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직이 프로덕트에 집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행을 계획하셨다가 내가 타려던 비행기가 지연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즐거운 여행 계획이 시작부터 어긋나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여행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항공기가 지연되었을 때 그 지연된 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해 보면 어떨까요?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할까요? 필요한 서버는 무엇이고 어떤 기술들을 필요로 할까요? 실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 즉시 지급 서비스의 아이디어부터 구현까지의 실제 예입니다. 저희가 해외여행 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통해 대상 고객의 34%의 고객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지 1분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고민해야 될 포인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문서도 처리해야 하고 데이터도 추출되어야 하며 실제 비용 지급까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고객이 청구한 서류를 안전하게 시스템이 수용하기 위해서 AWS 트랜스퍼 패밀리를 이용하여 별도의 키 관리, 파일 서버 관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프로덕트 팀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빠르게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축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수용하여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집중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이 AWS와 같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운전자 보험을 출시했는데요.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고객이 건강하길 바라는 새로운 보험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에도 저희 프로덕트 팀의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건강이 걱정되는 고객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병원에 갔다 집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바로 지급해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해외여행 보험에서부터 이미 많은 고객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즉시 지급 서비스와 같은 시도들과 카카오페이 손해보험만의 피처들이 잘 녹아있는 보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대부분의 금융기술들은 자동화를 촉진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고객의 행동적인 접근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미국의 핀테크 회사 CEO인 조지 프리드만의 포브스지 인터뷰 내용에서 발췌를 좀 했는데요. 금융 인더스트리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바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단순히 자동화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은 고객 중심적이어야 하며 고객은 기술을 통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라는 기술의 도입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개발 문화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 클라우드가 되길 원합니다. 비전이라는 거창한 말보다 저희의 작은 바람은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만든 프로덕트이 결국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여 사용자의 일상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 우리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넘어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성하고
구성한 인프라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설계하여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비법 같은 것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화만이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보험, 그리고 그런 보험사로 자리 잡기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CTO 김희준이었습니다.